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IFRS 실무회계 3판 2025년판이 12월 20일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IFRS 실무회계를 출간하고 나서 독자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 출간 후 주말마다 실무회계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면서 내용을 보강해왔습니다. 이번 3판에 개정된 부분은 총 4개 챕터입니다. 비록 4개 챕터이지만 1장 현금 물음표의 경우 정말 공을 들여서 열심히 썼습니다. 2판보다 내용이 40페이지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9장 연결 이연 법인세 챕터도 2023년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오늘은 3판에서 개정된 챕터의 내용 중에 2024년 기말결산에 가장 시급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19장 연결 이연 법인세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 이연 법인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로 타회사를 취득 시 인수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 투자재고 차액에 대한 이연 법인세입니다. 두 번째는 종속회사 취득 이후 증가한 순자산에 대한 이연 법인세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연 법인세입니다. 국내의 모든 고급회계 교재는 초록색 부분만 다룹니다. 즉 M&A 취득 시 투자 차익에 대한 이연 법인세와 내부거래 이연 법인세만 다룹니다. 종속회사 취득 이후 증가한 순자산 증가에 대한 이연 법인세 계산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실무에서는 종속회사 취득 이후 증가한 순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 금액이 다른 그 어떤 연결 이연법인세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2022년 사업보고서의 연결감사보고서 연결 이연법인세 주석을 보시면 종속기업 주식에 대한 일시적 차이는 무려 126조이며 연결 이연법인세는 20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가 상장사에 IFRS를 도입하면서 모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를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종속기업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해도 이를 모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상 투자주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순자산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자회사 순자산 증가분이 연결재무제표에 빨려들어서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도 계산해서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해야 합니다. 모회사 개별재무제표에서 반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속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자회사는 순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처럼요 상단에 상단 오른쪽처럼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 모회사가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미래법인세니까 이연법인세죠. 그래서 이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 연결 이연법인세입니다. KFRS에 대한 금감원 질의외신 등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여 자회사와 전략적인 사업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지분을 계속하여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분을 처분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금감원 질의외신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에 이제 표에서 자회사 순자산의 증가, 감소에 대해 실현되는 방법은 일단 밑에 있는 자회사 지분 처분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에 오로지 배당으로 실현되는 것을 가정하여 연결 이연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위에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경우에서도 자회사가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는 실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자회사 순자산 변동에 대해 연결 이연법인세를 추가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자회사 지분 취득 이후 자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배당으로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처분으로는 안 되고요. 해외 종속회사 순자산 증가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때 2023년 세법이 개정된 부분은 해외 종속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외에서 원천 징수당한 법인세를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해주던 방식을 국내 소재 자회사와 동일하게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 종속회사의 순자산 증가에 대한 연결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1단계로는 모든 자회사에 대해 개별 자회사별로 자회사의 자본의 모든 자본 계정에 대해서 취득 이후 단기말까지 증가한 금액을 계산하고요. 자회사의 자본의 모든 자본 계정에 대해 취득 이후 단기말까지 증가한 그 금액별로 해당 계정이 성격상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이 순자산 증가액, 계정별로 순자산 증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법인세율을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IFRS 실무회계 2판까지만 해도 해외 자회사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율을 차감한 후 순납부 법인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결 이연 법인세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회계 3판에서는 해외 자회사도 국내 자회사와 동일한 방식인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를 단기 증가분에 대한 것만 하지 않고 누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IFRS 실무회계 3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음 주 12월 20일에 제3판 2025년판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회계 실무자분들이 실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